KKMD 870화 해외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 번역. 러시아 su-57, 미국 F-35 필요 없어. KF-21EX에 점점 높아지는 해외 관심. KF-21EX 세계 방산 수출 판도 바꿀 잠재력 가졌다. 추상적이고 가능성 영역에서만 머물고 있던 KF-21 보라매의 최종 형태 KF-21 보라매 블락3 일명 KF-21EX가 드디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858화 미국 워존에 공개된 한국형 5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EX 설계에 불붙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전쟁. 859화 카이 내부 무장창과 최신 기술 탑재한 5세대 전투기 KF-21EX 설계 공개. KF-21EX 왜 F-35에 위협적인가? 이렇게 두 편의 영상을 통해 KF-21EX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해외 군사 매체 및 네티즌들의 반응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디펜스 포스트와 디펜스 블로그 같은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도 앞다퉈 KF-21EX 개량 계획과 관련된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KF-21의 최종 개량형 KF-21EX가 국제 무대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까지 합세해 KF-21EX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자랑하는 국산 전투기 테자스가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카이 FA-50에 눌려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KF-21 보라매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던 유라시안 타임즈가 이례적일 정도로 큰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EX는 미국산 F-35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정치적 제한이 적은 대안으로서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판도를 뒤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거나 대한민국의 KF-21EX는 2030년대 중반 이전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낮은 인도의 암카보다 앞서 실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서술했을 정도입니다. 원문 문맥상 KF-21EX가 인도가 개발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 암카보다 성능적으로 앞선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흥미롭지만 9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 공영방송 두르다르샤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도 5세대 전투기 암카를 설명하며 KF-21 보라매의 모습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카이다의 사업 타당성 부적합 결정으로 KF-21 보라매의 핵심 독침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개발 중단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좋은 분위기에 물을 끼얹는 듯한 일이 있었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소식도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유라시안 타임즈가 KF-21EX에 대해 평가 분석한 2025년 9월 17일 기사를 함께 살펴본 뒤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통해 소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클럽에 합류하여 미국 F-35 라이트닝 II, 러시아 su-57, 그리고 중국의 J-35A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한 KF-21 다목적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그러나 카이는 일관되게 성능 면에서 다른 4.5세대 전투기들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기에 조금 부족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예비역 공군조종사 출신인 강구영 전 카이 사장은 사람들은 KF-21을 4.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지만 나는 과소평가라고 생각한다. 프랑스 라팔이나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다른 4.5세대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KF-21은 더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나는 KF-21을 5세대에 가까운 4.9세대 전투기라고 부른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당면한 국방상 필요와 수출상의 편의를 위해 세미 스텔스 형태 및
다목적 전투 능력을 갖춘 4.5세대 플랫폼으로 설계되기는 했지만 KF-21의 프로그램 로드맵에는 단계적 업그레이드를 거쳐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블락 개발 모델을 통한 단계적 업그레이드를 공식화했으며 최종적으로 KF-21EX라고도 불리는 블락 3 업그레이드를 통해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성능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KF-21 블락 3 업그레이드는 2026년 국방 예산의 지원을 받으며 스텔스 강화, 국산 엔진 개발, 무인기 통합, 기타 하위 시스템 발전에 자금이 배정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KF-21 블락 3 업그레이드에 약 4억 5,300만 달러, 현지 환율로 하나 6천억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KF-21 블락 3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목표는 비용 효율적이고 수출 경쟁력이 있는 5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자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미국산 F-35A를 보완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첨단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있다. 지난달 카이는 KF-21EX의 컨셉 아트를 공개했는데 내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 약 907kg급 유도폭탄 2발을 탑재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는 F-35의 내부 무장 탑재량에 비견되는 것으로 내부 무장창은 공대공 미사일이나 대형 폭탄을 내부에 탑재하여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최소화시키는 설계다. 흥미로운 것은 처음부터 KF-21을 5세대 전투기로 개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카이가 향후 내부 무장창 탑재를 위한 기체 구조 변경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해당 공간을 설계에 반영해 두었다는 사실이다. KF-21EX의 내부 무장창은 첨단화된 적의 방공망 돌파를 가능하게 만드는 동시에 생존성도 높여주겠지만 F-35와 같은 수준의 전방위 스텔스를 완벽히 구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4.5세대로 시작한 KF-21과는 달리 F-35는 처음부터 레이더, 적외선, 가시광선 스펙트럼 전반에서 우수한 저피탐성을 우선시하는 5세대 전투기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EX 업그레이드 계획은 F-35에서 발견되는 5세대 전투기의 일반적 기능들의 일부를 구현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기수 아래 장착된 전자광학 센서가 대표적인 예로 F-35의 전자광학 표적 획득 시스템 EOTS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EX에는 신형 컨포멀 안테나,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형 레이돔, 그리고 개량형 캐노피 등 다양한 개조 작업이 포함된다. 카이는 또한 KF-21EX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생존 기술과 첨단 상황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다고 설명했다. 업그레이드된 KF-21EX는 향상된 전자전 장비를 갖추게 되며 전자전 센서를 기체 안에 내장시켜 탐지될 확률을 줄일 예정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KF-21 블락 3, 즉 KF-21EX에 장착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또한 적외선 신호를 줄이는 저피탐 노즐을 탑재하고 초음속 순항, 슈퍼 크루징 능력 및 항속거리가 연장된 완전한 국산 엔진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 이 새로운 한국형 엔진은 현재 KF-21에 탑재된 F414G400K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KF-21EX는 전 세계 주요 공군이 채택하고 있는 최신 개념인 로열 윙맨 무인 드론과 함께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로 운용될 예정이다. 워존에 따르면 센서 융합, 보안 데이터 링크 등의 추가 개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KF-21은 복자식 파생형도 개발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후방석 조종사가 드론을 통제하고 임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카이는 KF-21EX가 로열 윙맨 드론과 함께 적 방공망을 억제하는 임무나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때 드론은 근접형 전파방해기 스탠드인 제모로 KF-21EX는 외부 전자전 포드를 탑재한 호위형 전파방해기 에스코트 제모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며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해 분산 표적화와 위협 분석을 지원한다.
이러한 업그레이드가 모두 적용되면 대한민국은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소수 엘리트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현재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뿐이며 터키도 칸 개발로 빠르게 뒤를 쫓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KF-21EX는 2030년대 중반 이전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낮은 인도의 암카보다 앞서 실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KF-21EX는 기존의 5세대 전투기, 특히 러시아 수호유 57 및 미국 F-35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방산 수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F-50 경전투기에 대한 수출 계약을 여럿 성공시킨 바 있는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EX는 미국산 F-35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정치적 제한이 적은 대안으로서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판도를 뒤바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KF-21 보람의 어떤 전투기인가? 4.5 플러스 세대 다목적 전투기 KF-21 보람에는 대담한 기술적 도약으로 항공우주 분야에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야심을 보여준다. 처음부터 완전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투자와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투기 개발 경험이 풍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은 비용과 위험을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KF-21은 4세대와 5세대 전투기 사이의 간극을 메우도록 설계되었으며 F-35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첨단 성능을 제공한다. 첨단 초음속 전투기로 개발된 KF-21은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고 장기적으로는 F-16 파이팅 팰컨까지 교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KF-21은 대한민국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며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삼축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F-21은 9개에서 10개 정도의 외부 무장 하드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 탑재될 수 있는 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많지 않지만 공대공 미사일, 폭탄, 최첨단 기관포 등이 장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F-21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의 실사격 테스트에 성공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의 시험 발사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며 KF-21의 다양한 화력 운용 능력을 보여줬다. KF-21의 통합된 미티어는 꼬리 날개 길이를 조절한 크라핀 미티어입니다. 내부 무장창을 지닌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MBDA가 개량한 것으로 크기는 작아졌지만 성능은 기존의 풀사이즈 미티어와 동일합니다. 원래 크라핀 미티어는 F-35 내부 무장창 탑재를 위해 개발되었으나 정작 F-35보다 KF-21에 먼저 통합되었고 그 결과 KF-21이 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도 미티어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GF-414 엔진으로 구동되는 KF-21의 최고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 10개의 하드포인트에 7,700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A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 전자전 시스템을 갖춘 KF-21은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되었으며 F-16 대비 50% 더 긴 항속거리와 34% 더 긴 기체 수명을 지니고 있어 F-16을 완벽하게 능가한다. KF-21은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했으며 약 1년 뒤인 2023년 5월에는 잠정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어 2025년 2월 19일 이영수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이 직접 KF-21 시제기에 탑승해 고도 4,500m 상공에서 시속 1,000km의 속도로 시험 비행을 수행했다. 대한민국 남해 상공에서 KF-16과 동반 비행하며 수행된 이 시험 비행은 KF-21의 작전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이정표였다. 작년인 2024년 KF-21 보라매가 첫 공중급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개발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이 확인해준 바와 같이 이번 공중급유 테스트 성공은 장거리 작전에서도 KF-21이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최근에는 하나 시스템이 KF-21 전투기를 위한 최초의 양산형 A사 레이더를 출시하며 첨단 전투기 항전 장비의 국내 개발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 흔히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사 레이더는 공중, 지상, 해상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는 다중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공한다. KF-21 보라매는 단자형과 복자형 두 가지 버전으로 개발되고 있다. 공중우세 및 지상 공격 등 다목적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설계된 단자형이 기본형이며 주로 훈련용으로 쓰이는 복자형도 개발되어 테스트되고 있다. KF-21 블락1은 제한적인 공대지 능력을 갖춘 공대공 전투 중심 버전으로 2026년 실전 배치가 예상되는 반면 블락2 파생형은 향상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완전한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여러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공중발사형 탄도미사일 AL 비행 같은 공대지 무장을 포함한 블락2 다목적 전투 기능 개발은 당초 예정보다 1년 반 앞당겨져 2027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공군은 전반적인 공군력 강화를 위해 지상 공격 능력 통합을 우선시하고 있다. 블락3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한 KF-21EX는 2030년대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유라시안 타임즈가 2025년 9월 17일에 게재한 기사 Force Air Force with a Stealth Fighter? After United States, China and Russia, Korean KF-21 to join Stealth League by 2030s.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네 번째 공군,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대한민국 KF-21도 2030년대 스텔스 리그에 합류한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KF-21EX는 2030년대 초반에 등장할 대한민국 최초의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인도의 암카보다 앞서 실전화될 가능성이 크고 인도를 포함해 아시아, 중동, 동남아 시장에서 F-35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라는 문장으로 이번 기사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KF-21EX의 잠재적 수출 대상 국가에 인도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KKMD-857화 인도가 KF-21 구매를 고려 중이라는 해외 보도에 발끈한 인도 공군. 인도는 왜 KF-21을 필요로 할까? 편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만 인도 국내 언론들이 KF-21 보라매 도입설을 먼저 주장했고 인도 공군이 이를 부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 언론들은 다음에 세 가지 이유로 KF-21 보라매 도입설을 주장했는데요. 첫째, KF-21 보라매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미래 성장 잠재력 또한 높다는 점. 둘째, 인도가 면허 생산하게 될 GE의 F414 엔진을 KF-21 보라매도 탑재하고 있다는 점. 셋째, KF-21 보라매를 도입한다면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Make in India 방산 계획과 호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공군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즉 암카의 존재 때문에 KF-21 보라매 도입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인도의 유력 인터넷 매체 중에 하나인 유라시안 타임즈가 암카는 2030년대에 실전 배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제20 마이티 드래곤 그리고 J-35A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 전력이 나날이 증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파키스탄마저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 J-35A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 및 파키스탄과 군사적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인도는 이를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암카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수-57을 도입하는 것마저 국제 정치 문제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다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대안으로 KF-21EX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비단 인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러시아산 전투기를 도입해 사용해오던 중동,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 국가들에도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치적 이유로 F-35를 도입하기 어렵고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 수호이 57이나 중국 J-35A를 도입하기 어려운 인도 같은 나라들에게 KF-11EX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2025년 9월 17일 유라시안 타임즈 기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팍팍 눌러주시고요.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